결국에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유동성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또다시 비트코인이 60K 아래로 하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손절하고 팔고 떠날까 아니면 계속 홀딩해서 버틸까 굉장히 고뇌의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나긴 약세 흐름, 대략적으로 3월 달에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고 지속적인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주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흐름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중요했던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굉장히 큰 물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지금 이 비트코인 조정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렇다, 매크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패닉셀이 나왔다, 지갑 이동이 돼서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고 있지만 진짜 본질은 뭡니까? 3월 달부터 계속 흔들면서 크립토 시장에 투심이 엄청나게 많이 위축됐고 심리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현재 딱 파이어 차트의 오더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밝은색, 노란색의 구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단도 하단도 이렇다 할 오더북상에 매물대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선물 세력들이 한쪽 방향으로 강력하게 포지션을 올리거나 숏을 잡으면 굉장히 이 박스권 안에서는 크게 흔들어서 위아래를 털어먹을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투심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너무나 약하다. 이것저것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지금은 선물 세력들이 한쪽으로 방향을 단기적으로 흔들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박스권에서 흔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보라고래들이 강력하게 매수세 올려주니까 매물대 약했기 때문에 쭉 64K까지 올렸다가 또다시 보라고래들이 차익 실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수수 4K가 넘게 빠져버리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확장세기 계속 강조드렸던 상단이나 하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대추세가 나오기가 어렵다. 어쨌든 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고 우상향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흔들더라도 상단을 돌파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어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한쪽으로 100% 대추세가 나왔다라고 확단하고 대응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흔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단기 홀더들과 3개월 미만 홀더들의 시연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바로 이 65K에 밀집을 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65K가 단기 홀더들의 평단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 홀더들이 지금 투심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오면 본전 심리가 발동이 돼서 물량을 다 던져버리고 탈출하려는 그런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간 저항을 받는 건데, 제가 확실히 봤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추세를 만들어 주려면 이 65K 단기 홀더 실현 가격과 단기 홀더 MVRV 구간을 확실하게 위로 올려쳐줘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대세적인 상승이 동반되려면 단기 홀더 실현 가격 위에 비트코인 차트가 위치를 해야 큰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지금은 단기 홀더 실현 가격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홀더 실현 가격인 65K를 확실하게 돌파 후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 코어를 더욱더 강력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아서이제의 따끈따끈한 블로그 인사이트 내용을 확대해보면 결국에 헤이즈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3분기 마지막 구간에 들어서면서 법정 통화의 유동성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유리해질 거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 뭡니까?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유동성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현재 연준과 함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까? 내리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까? 돈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 금리를 내리는 국면에 들어가 있고, 연준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BOE 영국 중앙은행과 ECB 유럽 중앙은행도 다가올 회의에서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릴 것이며, 이번에 또 재무부 장관 옐런 같은 경우는 재무부 국채 바이백을 선언하면서 연말까지 2,710억 달러 국채를 발행하고 300억 달러의 매수를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금융시장에 3,010억 달러의 유동성 추가될 거다. 결국에 연말에 옐런이 재정정책으로 돈 뿌려줄 거고, 파월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으로 유동성 풀어줄 거다.
두 개에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재무부 TGA 계좌, 재무부 계좌의 잔고가 7,400억 달러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 활성화하고 올해 연말 해리스 한 번 더 민주당이 정권 잡기 위해서 충분히 옐런이 이 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봐가면서 만약에 지지율이 밀리거나 민주당이 밀리는 흐름 나오면 언제든지 시장 부양해 줄 겁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과 다르게 금융자산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 망해버리고 시장 부양 못해버리면 민심을 아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살리던 크립토 시장을 살리던 어쨌든 투자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옐런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걸 시사했고, 그리고 중요했던 일본 중앙은행 이번에 금리 0.15% 인상 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블랙먼데이 폭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향후 금리 인상 좀 고려할게 라고 지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시장 하락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 전반적인 거시적인 것들이 크립토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국면 자체가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은 미국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침체로 인해서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대선 전에 침체가 온다면 높으신 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또다시 머니 프린트기 돌리고 통화 공급 극적으로 늘려서 일단은 이것만 넘어가자라고 하고 부양해 줄 거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인플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데 물가 당연히 상승한다. 물가 상승하면 당연히 특정 사업이나 특정 자산에는 분명히 불리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공급이 한정된 자산 2,100만 개에서 그 누구도 찍어낼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이런 한정된 자산의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달에서 광속으로 여행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판이 짜여진다라는 거. 너무나 논리적인 이 헤이즈 말에 논리적으로 만약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세 하락을 봐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부분에 동의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마지막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한정된 자산 2,100만 개밖에 없는 자산은 이런 식으로 종이 화폐가 흔해지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대서 명목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는 건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저는 투자시장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조차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선반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 계속 하락한다. 그 얘기는 달러의 가치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그대로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금이나 혹은 비트코인, 채권으로 이동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물론 단기적인 출렁임 확대해서 보면 비트코인 차트도 여러분들이 30분봉, 1시간봉 보면은 막 이렇게 올랐다가 막 이렇게 내렸다가 또 이렇게 폭락하다가도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불장이다, 내려가면 시즌 종료다, 쇼 잡자, 이런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달봉으로 한번 지켜보면 2022년 12월, 2023년 1월 이때부터 불과 1년 8개월 만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비트코인 역사적 저점 대비 거진 380%, 400% 가까이 상승했다. 그리고 지금 꽤 오랜 시간 고점 대비해서 해봐야 20% 정도 조정 나왔는데, 물론 기간 조정 지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기간 조정이 제일 괴롭다는 거 너무나 저도 잘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시기를 잘 버티시고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시장을 조성하는 마켓 메이커들 계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도 브라질 증권거래소에 이더리움 ETF를 남미에 정식 상장을 시켰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비트와이즈는 GBTC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오스프리 비트코인 트러스트 OBTC라는 신탁 펀드 상품을 인수하고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 운용사들은 몸집을 키워나가고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지수 옵션을 신청하고 SEC 승인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파생된 상품들, 신규 옵션이나 선물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거,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수요는 결국에 누굴 상대로입니까?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되고 확장되는 국면.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인 CME 그룹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작은 단위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겠다. 계속해서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한테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조금 더 크립토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 수면 아래에서 저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가격은 출렁거릴지언정 크립토 시장의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대형 채굴자들이 작은 채굴자들 삼켜버리면서 M&A 합병으로 흡수하고 있다 하면서 광부들이 저렴한 전략과 자본을 활용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작은 손에서 큰 손으로 이동되고 비트코인도 어떻습니까? 개인들 다 던진 물량들 계속해서 대형 기관들이 흡수하는 지금 그 통합의 과정에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대선을 이제 3달도 채 남기지 않고 돈줄을 자처하는 가상화폐 업계 기업 중에서 특히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올해 정치선거 자금의 9,110만 달러를 후원했고 모든 미국의 개인 기업 다 통틀었을 때 멜런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그러니까 전체 개인 기업 통틀어서 후원자 2위가 바로 크립토 플레이어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외면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후원금을 4,900만 달러 수준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불하면서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 후원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대선 후보들은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대선 출마를 포기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어떤 직책을 맡게 됐습니까? 대통령직 인수팀에 전격 합류를 했다. 그래서 케네디가 할 일은 뭡니까? 인터뷰에서 내가 인수팀 합류해서 정부를 운영한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으면서 트럼프 완전히 밀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어쨌든 정치적인 흐름도 크립토 시장에는 우호적인 흐름으로 잘 가고 있는 거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수요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 미국 경제 연착륙 여부를 주시해야 된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에 큰 수요가 들어오려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연착륙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발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되게 특이한 돌연변이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의 특성도 있고 안전 자산의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자산인 만큼 사람마다 인식이 다릅니다. 블랙록처럼 안전 자산으로 보고 헤이즈처럼 위기에 강한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증시나 기술주의 흐름과 같이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돼서 경기가 강할 때 강세를 보이는 이런 관점에서는 시티은행이 얘기한 것처럼 수요가 확실하게 들어오려면 연착륙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상승함과 동시에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지갑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이월렛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총도 상승, 스테이블 코인 지갑도 계속 생성되는 흐름. 어쨌든 수면 아래에서 축적된 에너지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힘을 키워나가고 있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 또한 이번에 공식 석상에 나가서 웹3와 블록체인 기술 사회과제 해결하는 기반 웹3 산업에 지원할 거다 하면서 웹3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세제 개정과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일본도 굉장히 큰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크립토 산업을 밀어준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트 시장의 중요한 그레이스 케일이 이제 오늘부터 아발란체 트러스트 아발란체 신탁 펀드 상품을 전격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발란체에 대한 기관의 수요들도 조금 자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솔라나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솔레이어에 대한 펀딩 라운드 모금이 1,200만 달러가 시드됐고 총합 8,000달러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갖췄다. 그만큼 많은 VC들부터 투자자들이 솔라나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솔레이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아이겐 레이어가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솔라나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솔레이어에 지금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솔라나도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숨죽이고 있지만 에너지들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펀딩 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음수에 또다시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방을 보고 있고 시장을 약세 흐름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과거에도 패턴상 굉장히 약세 구간이었던 2023년 3분기 같은 경우도 펀딩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음수에 들어왔었는데 이때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사람들 시즌 종료다 내리 꽂을 거다 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올랐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약세 흐름이 강하다는 거. 물론 펀딩 피가 더 내려가면서 가격도 흔들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굉장히 좋은 눌림 구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실현 시총의 포지션 변화를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했던 실현 시총이 완전히 개미털기와 기나긴 약보합 횡보로 인해서 또다시 0에 수렴하고 있고, 보통은 이런 0의 기간 활동이 저조한 구간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분출이 나왔었습니다. 과거에도 0 구간을 돌입하고 굉장히 큰 분출이 나왔었던 만큼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하락장인 것 같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시장 끝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VD 흐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또다시 59K, 8K까지 내려온 이후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또다시 엄청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왜 다른 거래소들은 다 팔고 숏 잡고 누르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올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홀더의 내 포지션 체인지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하락하는 동안 장기 홀더들은 오히려 26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축적했다. 보통 이제 장기 홀더들은 다이아몬드 핸즈라고 불리고 단기 홀더들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 핸즈라고 불립니다. 근데 왜 장기 홀더들은 오히려 뭔가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왜 더더욱 싼 값에 많이 살려고 할까? 그리고 이번 또 추가적인 눌림에서 거래소에 비트코인 유출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근데 이런 엄청난 거래소의 대량 유출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집 후에 본인들 개인 지갑이나 커스터디로 이동시켜서 장기 축적을 할 때 나오는 패턴이다. 과거에도 이런 큰 축적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들어 올려줬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대형 축적이 일어났다라는 거, 좋은 대형 저가 매집의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9월이 다 돼 가는데 계속해서 흔들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데 여기서 다 버텨놓고 이 끝자락에서 포기해 버리면 이 구간은 절대, 이 본격적인 포물선의 구간, 대세 사이클의 구간은 절대 경험하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여러분들이 버텨왔던 게 아까워서라도 잘 살아남아서 확실히 이 임계점이 전환되면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 후반전 사이클, 꼭 이 구간에 참여하셔서 진정한 사이클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매일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